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제가 어떤 강연을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보기에는 어려 보이는데 뭔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이제 뭐 교수라고 소개를 하나, 그리고 뭐 경력은 어떤 경력이 있길래 이 자리에 섰나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살아온 그런 그 작은 스토리지만 그런 인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지방이 고향이신 분, 지방, 서울 아니라 다른 지역이 고향이신 분, 네, 몇 분 되시네요. 그러면은 강의 들으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네. 굉장하시네요. 네, 박수. 네. 청소년 의회에서 이걸 이번에 주관을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청소년 의회 1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 국회의원으로 도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게 다른 어떤 강연보다도 굉장히 뜻깊고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드리고 가고 싶거든요. 제가 추석 때 내려가다 보니까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 거의 뭐 장마 수준으로 많이 오던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안개가 굉장히 자욱하게 끼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개 속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앞이. 근데 안개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지나갔던 길들이 다 윤곽이 다 드러나면서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오늘의 요점이 뭐냐면 인생이 안개와도 같다. 그래서 안개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뭔가 힘들어 보이고 또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시죠? 네, 고등학생이다 보면 아무래도 입시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대학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개 속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재밌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디자인 yourself예요. 당신 스스로를 디자인해라. 지금 보이는 게 뭐죠? 빙산. 네, 빙산이죠. 제가 방금 안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거와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위에 보이는 빙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이에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빙산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주로 위에 있는 빙산은 많이 보이는데 아랫부분에 얼마나 큰 빙산이 숨어 있는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윗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야, 대부분 성격도 알고 또 그 친구가 어떤 데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윗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랫부분에 내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지금 26살이거든요. 근데 제 인생은 제가 좀 사회생활을 좀 빨리 시작한 편이에요. 근데 제 인생은 25살까지는 아랫부분을 채우기에 급박했는데, 왜냐면은 제 윗부분은 항상 깨져 있었거든요. 팡팡 깨지고 자꾸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근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이 아랫부분을 채우는데 초점을 뒀어요. 저는 제가 팡팡 윗부분이 깨지는 순간마다 항상 다짐했거든요. 저 스스로를 믿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난 나를 믿을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룰을 정했는데, 그 첫 번째가 나의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한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며 누가 내 인생에 뭐라고 하던 간에 나는 내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00만 불짜리 습관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걸 또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리스트로 많이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라. 지금 글씨가 빠져 있는데 여기 밑에도 있네요. 인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때요?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만들어봤어요. 안채영의 위기 극복 사례 5종 세트. 저는 여기다 선물로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가고 나면 아, 내가 뭔가 고난과 역경이 내게 있었던 것들이 전부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꾸며봤거든요. 자, 제 인생에서는 한 5번 정도의 큰 실패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거의 생명의 위협이 갈 만큼 굉장히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진학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편입을 했는데 3번을 자퇴했어요, 저는. 그리고 네 번째는 미인대회에 도전을 해봤거든요. 저는 우연히 추천을 받았어요. 이게 아는 오빠가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만 나간다더라. 그 말에 제가 확 해가지고 그냥 3주 만에 준비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수동적인 방송 환경에 낙담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랑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도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계속 아나운서를 꿈꿨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난 뒤에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첫 번째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위기였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겪고 계시겠지만 저도 역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했어요. 그리고 사립고등학교고 제가 원래 대구 출신이거든요. 근데 대구 지방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랄까 혹독하게 시키기로 유명한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데다가 그 교원의 행포가 또 한 분이 거의 학교를 휩쓸고 다닐 만큼 이렇게 악마라고 부리는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되게 이게 험담을 하고 거의 그분 수업 시간에는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횡포를 넣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아이들도 물론 다른 친구들도 받았겠지만 저 역시도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은 건강 악화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6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이제 병원에서 뭐 이 정도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그렇게 이제 건강 악화로 그 공백 기간을 두다 보니까 수업을 따라가는데도 많이 지장이 있었고 그리고 시험도 2번이나 이제 한 번은 아예 못 봤고 한 번은 가서 겨우 시험만 그냥 보고 올 정도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닥쳤고 장기간 결석하다 보니까 제가 전학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전학을 가고 나서도 왜 이렇게 결석 일수가 많냐라고 하시면서 저희 반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저를 문제아 취급을 하셨거든요. 저는 한 번도 거의 뭐 문제아 소리는 들어보고 자란 적이 없는데 굉장히 문제아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 내가 진짜 건강도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성적도 떨어질 때 더 이상 없고 거기다가 문제아 취급도 당하고 그래, 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이런 생각에 나 스스로에게 뭔가를 던져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학을 가자마자 8개월 만에 정규학생 부회장에 도전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원래 다니던 친구들이 말도 안 된다. 전학 온 지 얼마 됐다고 너가 무슨 정교 부회장에 나오냐. 그것도 방학 기간 빼면은 거의 한 5, 6개월밖에 학교를 안 다닌 애가 네가 학교에 대해서 뭘 아냐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저를 괴롭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그냥 무시하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당선이 돼야 내가 나 자신에게 더욱 뭔가 이렇게 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끝까지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친구들이랑 끝까지 경쟁을 붙게 되면 질 확률이 높으니까 얘네들이 기권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그 친구들 반 앞에만 가서 저희 반 친구들 중에 이제 뭐 저랑 친해진 친구들이 뭐 한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을 가지고 그 친구들 반 앞에만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좀 독특하게. 그랬더니 제가 불쌍했는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거의 다 기권을 하고 한 명이 끝까지 저랑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규학생 부회장 그 선거날이 돼가지고
끝까지 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막 태극기까지 메고 막 음악 웅장하게 틀고 올라가서 막 절하고 성대묘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팔기 흉내 내고 완전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거든요. 그랬더니 3학년, 제가 3학년이었잖아요. 3학년한테는 반응이 없는데 1, 2학년들이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를 모르잖아요. 전화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언니네라고 생각해서 저를 결국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선거 유세라고 하죠. 유세를 끝내고 내려왔는데 저랑 같이 끝까지 남았던 친구 한 명이 기권을 했어요. 그때. 제가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OX 투표로 1, 2학년한테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거든요. 여러분 박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 인생에서 단순히 이제 나는 뭔가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나 자신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워낙 문제아 취급을 하니까 나는 문제아가 아니야 라는 거를 증명해주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저한테는 엄청 큰 기회였어요. 이걸 통해서 제가 여기 지금 주체죠, 청소년의회라는 곳을 알게 돼서 제1회 청소년의회 이제 국회의원으로 한번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결과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열심히 한 것을 보고 연락이 왔는지 대한민국 고등학교, 저기 있죠? 대한민국 고등학교 총학생회라는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 정규학생 부회장 자격이니까 우리 단체에 들어올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거의 청소년의회랑 대한민국 고등학교 총학생회라는 곳이 그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와 인권을 대변해주는 양대산맥 역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고, 그리고 만나는 물이 달라졌어요. 대구에 있을 때는 제 친구들 또래들만 만나다가 사회에서, 그리고 서울에 또 활동하다 보니까 서울에 자꾸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대구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 인사들이나, 그리고 서울에서 또 나름 그 정규학생 회장 부회장 한다는 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렇게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조금씩 제가 이제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실패가 다가왔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내신 성적이 2학년 때 건강 때문에 안 좋으니까 뭔가 내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리더십 전형으로 한번 넣어봐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상 받은 게 아무래도 리더십 쪽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있어서 뭔가 학교에서도 인정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더 활동에 집중했어요. 사회 활동에. 그래서 사회 경력도 많이 쌓이고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대학 입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리더십 전형으로만 하다 보니까 뭐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상장, 특기 뭐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믿었어요. 전 당연히 될 거라고. 내신 성적 좀 안 좋다고 날 안 뽑겠어?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워낙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결과는 다 최종까지 갔는데 제가 원하는 이제 이 대학교에 서울 쪽에 무조건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게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학교를 안 갔어요. 대학교를 안 가고 그냥 무작정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는 고민이 생기면은 뭐 책을 많이 본다던가 잡지를 보면서 막 정보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학점은행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혹시 공부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학점은행제를 하면서 이제 그게 초창기였어요. 2004년도다 보니까 학점은행제 초창기라서 그런 제도가 생긴 지도 얼마가 안 됐고 하는 사람도 적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막한 제도지만 내가 뭐 편입이나 아니면은 재수가 아닌 일단은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점은행제를 도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나 시간제 수업 있잖아요. 사이버대학이나 자격증 이런 걸 통해서 학사학위를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걸 따서 제가 다행히 열심히 해서 거의 학원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21살 때 한양대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축복 같은 일이었고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강했어요. 아, 이제 드디어 대학에 들어왔다. 근데 제가 그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냐면, 제가 노는 이렇게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학도 못 갔고, 그죠? 그 제가 첫사랑 실패라고 적었는데, 정말 뭐랄까, 영혼의 동반자?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순수하게 사랑을 했던 그런 나이였고, 또 그런 상대를 만났는데 이제 헤어진 게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대학교에 못 가면서 그 친구는 서울 쪽에 붙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컸었고, 거의 1년 동안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뭐랄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썼는 일기인데, 이쪽으로. 네,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제가 2004년도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방황만 하고 정말 떨어질 데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가,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한 번 실패했을 때 일어나 본 경험이 있는데 이대로 무너질 수가 있나. 건강 악화도 아니고 내가 뭔가 살아있는 한 다시 도전해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은 다시 만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군자생물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 왜 태어났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태어난 이유를 젊은 시절에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사명과는 관련 없는 생각이라고 해서 제가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예술대학교 디자인학과에 시각디자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또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명지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또 자퇴를 했어요. 3번이나 했어요. 저 같은 고민을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적성이 안 맞아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전할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도 했었고, 그리고 자퇴를 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한 게, 아, 내가 왜 굳이 대학교로 가려고 하나. 나 학사학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대학원으로 직행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그런 목록들 있잖아요.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제 스스로 이제 정식 책은 아니고, 출간한 책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어서 대학원 면접 때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막 이러한 사연이 있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걸 대신 증명해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다. 한 번만 봐달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높이 사주셨는지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대학원에 지금까지 학점은행제로 들어온 사례가 제가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 내내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만 주력을 했어요. 사진 다 출력하고 상장 다 뽑고, 그리고 뭐 하나라도 뭔가 내가 했는 일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적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료를 꾸미는데 그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석사 과정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내가 뭔가 많은 경력들을 쌓고 끝없이 도전을 해봐야겠다. 내 사명을 찾는 거는 결국 내가 많은 경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 초년생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과연 많은 내 사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학생 미래공작소에서 부회장도 했었고, 여기서는 뭘 했냐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보통 취업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취업할 때 이제 프리젠테이션 있죠. 그러니까 PPT,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PT 같은 거, 이거랑 그 다음에 면접 대비하는 거,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걸 가르치게 된 게 제가 나이가 22살이었는데 그 당시 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대상들이. 근데 너무 막 어릴 때 고통이 겪고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대학교 4학년들보다 경험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정치외교연구회라는 곳에서 이제 경기지부장을 맡았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을 이제 같이 행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시장이었거든요. 서울시장이라서 그때 같이 행사도 진행을 하고, 또 그거 진행하면서 또 오세훈 시장 뭐 경선대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시각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언젠가는 빛을 발하겠거니 하고 믿으면서 그냥 쭉 계속 나갔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는 뭐 미스코리아 뭐 선발대회 광고 봤는데 거긴 진짜 예쁘고 뭐 특별한 사람들만 나가는 것 같아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또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특별한 사람만 나가나. 근데 저보다 예쁜 사람 진짜 많아요, 거기 나가면. 근데 전 자신 있었던 게 그래도 나 스피치나 이런 말하는 거라든지 뭔가 지성적인 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보지 않나. 그냥 그런 막연함에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딱 봤더니 3주 뒤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더라고요. 경북 선발대회가. 그래서 또 신청서를 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냈어요. 근데 예선을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이제 합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선대회 올라갔어요. 근데 본선에서도 2번에 걸쳐가지고 최종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11명 안에 들어야 이제 최종인데 그거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최종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될 뻔했는데 막 이런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광동제약에서 하는 모델 선발대회가 있더라고요. 또 나갔어요. 여기 사진 있죠? 또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기도 막 처음에 예선 통과하고 오디션 통과하더니 끝에 무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잘하면 되겠다. 지난번에 떨어졌으니까 좀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번엔 되겠지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끝까지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번에는 KTF랑 SK텔레콤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웨더자키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갔는데 여기서도 또 최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해에 3번을 도전을 했는데 3번 다 최종에서 떨어지나. 미스코리아랑 이런 거 3번 도전하고 난 뒤에 이상하게 방송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떨어지고 난 뒤에 중매사에서도 막 전화 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20살 때 서울 올라오자마자 아나운서 학원 다녔고, 또 이번에 또 아나운서 학원 다녔고 2번 다녔어요. 근데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미스 코리아랑 무대 선발대회 뭐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씨름을 하거든요, 취미로. 그러니까 씨름 네, 지금 씨름 선수로 등록이 돼 있어요. 광명시 씨름협회. 그래서 아침마당에 씨름 선수로 출연을 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은 5월 10일자 한번 보세요. 2010년 5월 10일자에 씨름 선수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롤러코스터 있죠. 여기도 나갔어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조선닷컴에서 리포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방송위원회 디렉트 스쿨에서 아나운서 했었고, 그 다음에 MBC 스포츠 매거진에서 또 거기 출연했었고, 베이징 올림픽 편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방송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해도 도전해본 경험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막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방송이랑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방송이랑 다른 거예요. 저는 아나운서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 제가 이런 교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고, 이제 아나운서는 마이크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더 많은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가슴이 이건 아닌데, 대본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에 자꾸 이렇게 대본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바꾸면 혼나요. 되게 혼나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아나운서가 내 사명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가 나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내가 아직 너무 작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 다시 도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달려오니까 기회가 자꾸 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 예전에 프리젠테이션이나 면접 관련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스피치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이트 주소 있잖아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입을 해주세요. 네, 주소 빨리 적으세요. 네, 쿡 스피치거든요.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스피치 교육을 하려고 만든 사이트인데 지금 오픈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카페만 만들어 놨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스피치 교육해서 멋진 리더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했어요. 이제 방송도 제가 접고, 그 아나운서에 대한 그런 꿈도 이제 없어지고, 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 교수라는 꿈을 정하기 전까지 또 방황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여행을 해서 내 견문을 많이 넓혀보자. 지금까지는 여행은 못했겠다. 그래서 여행을 막 하면서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만 불짜리 습관을 장착해라.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 행동을 관찰을 해봤어요. 저 스스로. 그랬더니 저의 이렇게 100만 불짜리 습관은 과연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또 다른 기회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느낀 바 하나는 될 때까지 도전하면 언젠간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대학교 가고 싶잖아요. 서울대학교 붙을 때까지 계속 재수하세요. 그럼 서울대학교 가요, 진짜로. 편입을 하든 재수를 하든 뭘 하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도전하면 진짜 서울대 가요. 저 지금 서울대 가래도 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근데 갈 필요 없죠, 저는 이제. 네, 여러분들도 안 되면 계속 파세요. 우물 있잖아요, 우물. 여러분들이 물을 팔 때 여기 파다가 저기 파다가 계속 파면 결국 물이 안 나와요. 근데 한 우물만 계속 하다 보면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파세요. 될 때까지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로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게임 프로그램 하고 싶잖아요. 자나깨나 게임만 하세요. 자나깨나. 그러니까 뭐든 괜찮아요. 나쁘고 좋은 거 세상에 없어요. 진짜로. 범죄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한 분야만 죽어라고 파면 정말 그 전문가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에 가장 감동에 와닿고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이라 제가 맨날 쓰는 말이거든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고민 상담을 해와요. 그러면은 또 해봐, 계속 해봐,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썼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중학교 때도 제가 계속 새로운 모습을 항상 매년마다 상상하면서 새로운 나를 도마 위에 올렸어요.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때 어땠냐면 과연 사람들은 어떤 나를 원할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인기 많은 나를 원할까? 아니면 지적인 나를 원할까? 뭐 이런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세상은 과연 어떤 나를 원할까? 그래서 한 해는 막 친구들이랑 막 어울리면서 막 인기 많은 애로 막 지내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막 책만 읽고 애들이랑 안 어울려서 완전 외톨이 같은 생활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막 나 자신
자신을 막 바꿔보면서 아, 내 성적일 때는 어떤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활발할 때는 또 어떤 장점이 있구나. 그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어떤 나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도마 위에 올리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을 연, 월, 일 단위로 쪼개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한참 오랫동안 썼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썼고, 이제 지금도 계속 썼는데 올해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매년 저는 다이어리를 사서 아, 올해는 어떤 다이어리를 나로 이렇게 나와 함께 동반할까 막 이런 재밌어요. 12월 31일쯤 되면은 이제 다이어리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 올해는 어떤 다이어리가 나와 함께 해야 뭔가 나한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까 그런 거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연아 다이어리 샀거든요. 뭔가 김연아의 열정과 그 꿈이 뭔가 나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프랭클린 다이어리 버리고 이번에는 김연아 다이어리 썼어요. 2010년도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김연아처럼 뭔가 펼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도 여러분 하나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거 사서 연, 월, 일 단위로 막 쪼개세요. 시간을 쪼개서 쓰다 보면은 뭔가 우선순위도 정해지고,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정하지 말고 쪼개서 뭔가 자신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아, 올해에는 그냥 나 무조건 영어만 할 거야. 혹은 뭐 나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서 뭐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뭐 사회탐구만 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1등급 만들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 가지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방학 기간이라도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2학년 때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성적이 바닥이었거든요. 저는 저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학교도 안 가고 시험도 안 보는데 어떻게 나보다 뒤에 있을 수 있을까? 아, 근데 그때 너무너무 신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이어리를 써라. 그때도 전 다이어리를 이렇게 썼었거든요. 난 잘 될 거야. 뭐 맨날 저는 자기 암시를 많이 했었어요, 다이어리에. 일기도 쓰면 좋아요, 여러분. 일기도 쓰시고 다이어리도 쓰시고 틈만 나면 쓰세요. 아무래도 생각만 하는 것보다 손으로 쓰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무조건 쓰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을 믿는다.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무조건 들이대라.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저 되게 들이대거든요. 근데 들이대면 싫어할 것 같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좋아해요. 사회에 나오면. 들이대는 사람한테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오더라고요. 무조건 들이대라. 네. 그 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서점에 가고요. 그 다음에 1년에 50권 이상의 독서 정도를 해요. 근데 50권은 기본이고, 제가 진짜 필 받으면 서점 가서 한 3시간 동안 책을 한 10권씩 쌓아놓고 막 읽어요. 속독으로. 근데 그게 신기한 게 꼼꼼하게 안 읽어도 머리에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보실 때 천천히 막 하나하나 다 보지 말고 목차 쭉쭉 보세요. 10권 쌓아놓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보세요. 궁금했던 부분만. 그러면 1년에 50권이 아니라 1년에 1000권도 읽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세미나를 참석해요. 지금 이런 세미나들. 집에 있는 것보다 좋은 세미나 들으러 다니면 아무래도 뭐 나한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생기잖아요. 그리고 멘토를 만날 가능성도 훨씬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미나에 꼭 참석해라.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옆에 두다 보니까 자꾸 고민만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안 되니? 어떻니? 근데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졌거나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잘 되는 얘기만 해요. 아, 야, 이번에 이렇다. 나 이번에 이런 기회도 얻었어. 잘 됐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운을 전달받고자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라나는 나무라면은 어떤 그 물과 영양분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작은 나무가 될 수 있듯이 좋은 물과 영양분들이 주위에 많다면 나도 더 크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인맥의 관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뭐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면은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야겠지만 아무래도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뭔가 공부는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되게 생각이 깊은 친구가 있고, 또 공부도 잘하고 뭐 훌륭한 친구가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시간 얼마나 나오겠죠? 아, 편하게 해도 되나요?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100만 불짜리 습관 아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에 안 되면 될 때까지 도전해라. 100만 불짜리 습관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 이걸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폴 포츠. 네,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계속 도전한 사례로 이제 유재석, 폴 포츠, 그 다음에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지였어요. 진짜 거지였어요. 근데 지금 백만장자예요. 하루 강연하는데 5억 원을 번대요. 네. 그러니까 거지에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들이 있었겠어요.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은 성공의 대열에 오른 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차생하였고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고 자신의 과거를 오히려 활용을 해서 남들한테 따뜻한 말로써 훌륭한 토크쇼 진행자가 됐죠. 그러니까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이분들처럼 여러분들 역시 시련과 고통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가져다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동영상 찾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세 번째가 자신의 꿈의 리스트를 만들라예요. 여기 보면은 사람 있잖아요. 모래시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모래시계는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래시계가. 징그럽지 않아요? 막 떨어져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꿈의 리스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제 꿈의 리스트는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목표 첫 번째, 교수 되기. 그죠? 2010년도 달성했어요. 목표 달성. 그 다음에 스피치 교육사업 하기. 2010년도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출전. 2007년도 달성했어요. 그 다음에 1년에 2개국 여행하기. 2008년도에 이걸 시작했는데 2008년도에 필리핀 갔다 왔고 2009년도에 인도, 홍콩, 미국, 대만 갔다 왔고 2010년도에 미국, 캐나다 갔다 왔고. 제 영어 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세요 그냥 여러분. 바디랭귀지 다 돼요. 다 알아들어요. 가세요. 그리고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그냥 책으로만 봤던 거랑 또 달라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느끼는 게 진짜 상경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나날이 많을 텐데 힘들 때 다 정리하고 여행 한번 떠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뭐 예를 들면은 입시에서 실패, 저처럼 이런 실패를 했다면은 그때 바로 뭐 재수학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몇 개국 여행을 하고 온다면 그것도 자신에게 어떤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여행은 진짜. 그 다음에 방송 출연하는 것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이제 어느 정도는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아원 스피치 봉사 다니기도 2008년도 달성. 청년들의 비전 멘토 되기. 죽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해보기. 내 집 마련하기.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여러분 돈 없을 때도 경매 아세요, 경매? 또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그냥 무조건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한번 사보자 이런 생각에 25살에 집을 사봤어요, 오피스텔을. 그래서 지금은 팔았는데 네, 근데 수입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재미를 볼 수 있다. 네, 그 말씀드리고요. 일단 벨리댄스 배우기, 영어랑 사랑에 빠져보기, 부모님 찾아드리기,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 이것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 내가 뭔가 10권을 쓰면 한 권은 베스트셀러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BS 아침마당에 강사로 추천받기. 제가 씨름선수로 출연진으로 나갔잖아요, 아침마당에. 이번에는 씨름선수 말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 제시해주는 그런 강사로 한번 초청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딩 소유자 되기. 그래서 임대사업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꿈의 리스트를 쓰니까 하나하나 마치 내가 원하면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술램프. 뭐든지 말하라. 그럼 다 가지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저 교수 되고 싶어요 이러니까 좀 있으니까 교수 되게 해주더라고요. 스피치 교육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육사업 되게 해주고 하나하나 목표를 쓰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기분이 마치 게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목표 달성하고 도장 꽉 찍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잠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해보고 발표하시는 분들한테 또 선물 드릴 텐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처럼 그냥 쭉 적어보세요. 3분 드릴게요. 시작.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일 일기도 쓰고 싶고 또 오빠랑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싶고 1년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상도 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닮고 싶은 사람 자료도 찾아보고요. 또 제가 꿈이 뇌 전문 연구원인데요. 그래서 연구소도 차리고 싶고 또 기네스북에 이름도 한번 올려보고 싶고요. 한국 경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에 선정되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이 안세양 교수님처럼 제 삶에 대한 강의를 해보고 싶어요. 와, 와 멋지십니다. 다음으로 발표해 주신 분 다시 내리고 누가 빨리 하는지. 자,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분. 저기 옆에 분 짜고 오셨나봐요. 손을 가장 먼저 들으셨어요. 네, 발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신고등학교 재학 중인 박신영이라고 합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장 이루고 싶은 거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1학번 박신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몇 달 전에 근현대사 수업 시간에 노무자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일제시대 때 강제로 징병되고 징용되신 분들의 명단이 일본에만 있대요. 그거를 교수님들이 복사본을 한국에 일부를 줬는데 그거에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폭 줄였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학생들도 모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돼서 나눔의 집이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학생들은 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대학에 가서 정치 외교학과에 진학을 해요. 그 다음에 해결하는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자국의 역사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 문제 이런 역사 문제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제 꿈이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세계 동기부여를 하러 강연을 하고 다니고 싶고요. 그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일반 어른들 같은 분들도 되게 수동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많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두고 자꾸 생각나서 내가 좀 해이해졌다 하면 읽고 싶은 책 그런 책을 쓰고 싶고요. 또 저는 태견 선수로 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을 못했어요. 태권도가 태견. 요즘에 좀 불안해요. 네. 그런 거 다 시범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서 태견을 이제 전국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네. 제 뉴욕 있잖아요. 그런 거리를 다니면서 태견 옷을 입고 다니면서 태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이제 태견을 올림픽 종목으로 하는 게 제 꿈이고 되게 국악 쪽에 관심이 많아서 가야금도 배워봤어요. 예. 이 가야금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해보고 싶습니다. 와.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함으로써 저의 최종적인 꿈은 저는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을 할 만큼 말씀을 잘하지 않아요? 그죠? 2명 빨리 더 해볼게요. 네, 저기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하은정입니다. 일단 제 첫 번째 꿈은요. 제가 이번에 성적 향상상을 받게 되었어요. 와, 연속 3회 이상 성적 향상상을 받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고요. 예. 그리고 그 성적을 향상시킬 것으로 시험한 자리를 다시 탐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 제 꿈이 카피라이터다 보니까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에 3번 이상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꿈을 말해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앞으로 나오세요. 자, 미리 들고 계셨어요. 네, 발표하세요. 미리 들고 계셨어요. 네.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으셨으면. 네. 첫 번째는 심리학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상 심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법상도 상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세 번째 목표고요. 네 번째로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만을 위한 책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올 1등급 모의고사 올 1등급 받아보는 거고요. 뉴욕으로 여행 가는 거예요. 저 아는 사람이 뉴욕 갔다가 연락이 안 돼서 네, 참 보고 싶고, 일곱 번째로는 대학교 2학년 때 휴학기에 내고 친구랑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는 거고요. 네. 여덟 번째로는 세 장의 앨범 내는 거예요. 한 장은 아까 말했던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네. 한 장은 우리 부모님 주고, 하나는 제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스위스로 콘서트 가보고 싶어요. 좋아하시는구나. 연세대 학생증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일곱 번째는 부모님 실버타운 제 돈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제 딸을 갖는 게 꿈이에요. 네? 아프리카에서 딸을 갖는다고요? 아니, 딸 낳는 게 아니라 후원 중간이랑 막 내 딸이라고 막 TV에서 많이 소개하잖아요. 네. 저도 그런 나만의 저만의 딸을 갖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딸을 갖는다. 이런 분은 평소에 자신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고 성찰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꿈 리스트 많이 작성하셨잖아요. 이 꿈 오늘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자신이 힘들거나 그럴 때마다 계속 꺼내보면서 위로도 받고 또 새롭게 작성도 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꿈 이루시길 바래요. 방금 꿈 리스트를 작성을 하셨는데 자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연봉 5억 원의 애널리스트가 꿈이다. 수리 영역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하기 싫다. 언어 영역 하기 싫어. 수리 영역 하기 싫어. 하기 싫어였는데 앞으로는 이게 앞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걸 미리 해놔야겠다.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나중에 무역회사 대표가 꿈이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외국어 영역이 지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더 이상 언어 영역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외교관이 될 거야. 외국어 영역이랑 사탐이 지루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그럼 과학탐구가 지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는 일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을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거 재밌어. 너무 행복해. 아침에 일어나서도 너무 사랑합니다. 저한테 이런 생명을 주셔서 행복합니다. 가드, 러브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꿈의 리스트도 작성을 하셨으니까 단순히 그냥 이제 나 작성했어 하고 치우지 마시고 계속 연장선상에서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되고 이 밑에 빙하의 아랫부분 있죠? 이게 바로 내공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내공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더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5번씩 실패한 사람도 26살이 되니까 결국은 어떤 조그마한 성과도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안 되면 네, 여러분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은 결코 못할 일이 없고요. 남한테 보이는 모습은 저 위에 빙하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아랫부분에 내공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거. 그 모습 저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오한den이 솔직한